네, 지금부터는 계속 치솟는 금리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1년 사이에 금리가 그냥 금리의 기준 자체가 2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신용대출을 받으셨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쓰셨다라면 아마 1년 사이에 통장 갱신하면서 금리가 2배로 올랐다는 분들 많을 겁니다. 2배로. 2% 초반대에 내가 1억 2천만 원을 빌려서 만약에 이게 지금 금리가 한 5.3% 정도 됐다. 이게 대기업 다니는 1등급 신용 가진 분들의 대부분의 상황일 텐데 이분이 1억 2천만 원을 빌려서 종전에는 한 달에 갚으셔야 되는 이자가 대략 한 24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갱신하시고 나면 신용대출을 갱신하시고 나면 47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자가. 야. 일단 이것만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뭐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집이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분이 신용대출 1억 2천만 원에다가 내가 주택담보대출도 받았다. 연 4% 금리에 3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신다라면 이분이 종전에 4%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월에 갚아야 되는 돈이 191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8%가 됐다. 뭐 아직까지 시중금리가 거기까지 갈진 않습니다만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년 초에 이게 8%가 된다라면 주택담보대출로만 갚으셔야 되는 돈이 종전 월 191만 원에서 294만 원이 됩니다. 야, 10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4억 원에 따른 원리금 대출 상환하시고 신용대출에 따른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종전하고 비교해서 그냥 이자 비용만 12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월 342만 원을 원리금으로 혹은 이자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한 사람 소득은 그냥 원리금 상환하는 데만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야, 숨만 쉬어도 적자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학부모들이 많은 그 카페, 뭐 단체, 대화방 이런 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태권도 끊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영어 아니면 수학인데 어떤 걸 최후까지 지켜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야, 이 소식을 예체능 학원 하시는 관장님들 정말 힘들어하시겠죠. 힘드시죠? 네. 자, 가게만 힘든 게 아니라 네. 기업들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도 지금 10여 년 만에 5%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부 은행 대출 금리를 보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큰 돈을 꿀 때 가계보다 더 비싼 이자를 물고 꾸게 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은행 창구로 가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회사채 시장에서 큰 돈을 회사채를 발행해서 꾸게 되는데 이 발행 여건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채권 시장이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은행 창구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금리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조 단위로 이자 비용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아마 날마다 들으실 겁니다. 야, 이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12월 현지 시간으로 13, 14일에 미국 금통위가 올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아마 어김없이 0.5%포인트 이상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건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으로 그나마 좀 줄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위안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가거든요.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어서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가 추가로 오를 거다. 이걸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미국 금통위 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12월 15일에 코픽스라고 하는 은행들의 조달금리 공시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종전에 우리가 10월 기준으로 3.9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이 도매로 그 돈을 떼우는 금리가 4%에 근접했다. 여기다 가상금리 붙여서 대출을 하게 되니까 무조건 금리 상황이 적어도 하단이 이제 6% 가까이 갈 거다. 각오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 이거 악소리 나는데. 근데 금리가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죠. 한동안 계속 또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금리와 물가는 방구들이 식는 것처럼 천천히 식습니다. 네. 언제까지 그럼 이걸 견뎌야 되는 거죠?
내년에는 고금리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이거 체감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2024년 돼야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거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속도 혹은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자세 전환 시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길 또 바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딜레마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비싸서 집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시장 침체되고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경기 안 좋아지고 뭐 계속 이게 반복돼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서야 금리가 내려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 아니에요. 한동안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대책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당장 또 차주 중에도 어려운 분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테니까 어디부터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일단 정부에서 내놔야 되는 대책은 안심전환대출 대상 등을 좀 늘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집값이 시세 6억, 그래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부부가 만약에 같이 돈을 번다 하면 소득 합산 1억 원까지 허용을 해주는데 아마 이 대상을 내년 초에 좀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 같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가운데에서 재정 상황이 견실한데 당분간 이자가 너무 올라서 이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종전,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대출의 우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주택 시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였는데 우대금리가 사라지면 사실 은행만 조용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 여러 가지 금리 깎아주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허용해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자, 은행만 웃는다 말이 나왔으니까 예금 금리가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5%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시중은행의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올렸다가 찔끔 다시 내리고 이 차이가 늘어나면 은행만 돈 세느라고 신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지 아무도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기로는 금융당국에서 옆구리를 쿡 한번 찌르지 않았을까. 아, 예금 금리 내려라? 왜냐하면 안정적인 시중은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무슨 은행에서 5%대 예적금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안정적이잖아요. 믿을만하고. 이금융권으로 가서 굳이 내가 예적금 들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금융권으로 가는 자금이 줄어들 테고 이쪽에서는 자금 수혈이 어려워지니까 이쪽에서 고민이 있고 이 순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형편 좋은 집은 너무 욕심내지 마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글쎄요. 이번에도 은행만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돈 장사하는 은행만 신났습니다. 자, 이제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혹은 가계에서는 내년까지 계속 금리 높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금리 쇼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금리 쇼핑. 종전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사실 이 집으로 가든 저 집으로 가든 뭐 1.75나 1.8이나 그게 그거다. 아니면 내가 뭐 3만 원을 물든 4만 원을 물든 나는 크게 발품 파는 시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 이제는 금리 차이가 제법 나기도 하고요. 가계 부담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조금이라도 우대해주는 금리가 있다. 그런데 내가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게 갈아탈 수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제일 큰 거, 고금리 순서대로 빚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7% 대출 받고 있는데 5% 적금 들었다고 좋아하시는 건 마이너스죠. 아유, 안 그러시겠죠. 네. 자, 금리 아무튼 내년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어렵다는 겁니다. 빚 줄이시라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다건건.